마지막 불편한 하루인데 항상 우리가 말이 많다 보니까 저도 말이 많은데 못지않게 말 많은 센터장님까지 합류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어쩔 수 없어. 이거 우리 시간 관리 혜민이가 잘해줘. 네. 오늘 불편한 하루 주제는 뭡니까? 주제는 세상은 불공평한가. 예. 그래서 그래서 소주제가 뭐죠? 혜민이가 좋아하는 마이클 샌들이 맨날 말하는 게 뭡니까? 비판하는 게. 마이클 샌들 좋아하지 않는 예. 혜민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마이클 샌들이 비판하는 게 항상 뭡니까? 능력주의와 피. 능력주의죠. 능력주의. 예, 능력주의죠. 공정하다는 착각 이런 거죠. 능력주의를 굉장히 비판 많이 해요. 공동체주의자, 보수적 공동체주의자 샌들은 이준석 씨 능력주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공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씨. 공정충돌. 근데 가수 B, 이 B가 정지훈이 자기 가난한 시절을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짠한 형이라고 하는 신동엽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자기 가난했을 때 어땠는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그것도 들으면서 내가 생각이 많았어요. 말 많이 말을 한 게 이제 또 옛날에 무릎팍도사 나와서도 그 얘기 많이 했고요. 예. 네, 맞아요. 그건 유명하죠. 힘든 시절을. 예. 그러니까 그건 유명한데 그 B가 그 짠한 형에 나와서 그 대놓고 얘기를 해.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얘기를 해, 자기가. 그 말을 해요, 진짜로. 정치적으로 말한 건 아니고. 근데 약간 그거 있잖아. 뭐냐면은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맥락이 맞아요. 예. 근데 그거에 초점을 둔 건 아니야. 그 보면은 진짜 불공평하다는 얘기를 해서 그때 울었대, 어린 마음에. 왜 엄마는 이거 한번 살짝 동훈이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훈이 좀 왜 내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네. 내가 네. 속도도 빠르고. 네. 이게 B입니다. B. 네. B가 이제 짠한 형에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네. 가끔 이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되게 절실하게 절박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때로는 여유가 있었고 IMF라는 것을 맞이하면서 되게 가난해지면서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겪었던 이제 1년의 과정들이 초등학교를 아직 가지 못한 그 7살짜리가 어린이집을 가는데 가방 메고 그 먼 길을 걸어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신촌, 노고산동 그 거리에서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이제 제가 그때 사슴반이었거든요. 아주 기억이 잘 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엄마가 언제 오시니? 이랬습니다. 근데 엄마 안 오셨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너 왜 여기 있어? 있으라고 그래서 있었어요. 2시간 동안 있었대요. 근데 왜 안 가? 가려는 말이 없어서요. 야, 가. 근데 이렇게 그래서 걸어간 거예요. 노고산동을. 근데 이렇게 걸어오면서 눈물을 되게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되게 울면서 걸어갔던 그 6살짜리, 7살짜리가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엄마가 안 데리러 왔지? 다 엄마가 데리러 오는데 나는 왜?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엄마가 데리러 오시겠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 번 왔으니까 네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해라 이런 건데 엄마가 왜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매일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등하원을 해주고 싶었겠죠. 근데 바쁘잖아요. 그렇지. 돈을 벌어야 되잖아. 엄마가 그렇게 되게 약간 되게 빡세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가정환경이잖아요. 돈을 아빠가 많이 벌어오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한 번 왔으니까 네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그때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죠. 세상은 불공평해요. 태어날 때 완벽하게 불공평하지 라고 신동엽 씨가 얘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죠. 인생은 시작부터 불공평하다. 근데 개척해 나가는 건 자기가 할 일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 얘기를 또 이런 비슷한 취지로 누가 이야기했냐면 동상의 명에 나왔던 황영진이라고 있어요. 잭슨 황이라고. 네. 가난이 너무 싫어요.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은 가난하게 죽는 건 내 죄일 수 있다. 이게 사실 이게 능력주의적 발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내가 노력해서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능력주의적 처세술이에요. 사실. 자수성가. 근데 이제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봤자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처세적으로 잘한다 그래서 다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일초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오히려 루저가 되거나 오히려 루저가 돼서 히코모리로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골방에 처박혀서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적개심을 가지고 누구를 칼로 찌른 사람도 있어요. 시리노 살인 사건처럼. 그래서 이 능력주의적으로 네가 노력하면 되지라고 하는 건 되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거는 공정하면 땡 아니야? 규칙이 공정하면 되잖아. 근데 애초에 누구는 토익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는 거지. 1타 강사한테 학원을 다닌다는 거지. 월 80만 원 내고 90만 원 내고. 그렇지. 근데 그거를 못 듣는 사람들이 과연 공정하게 이 토익만이 아니라 대학 진학도 그렇고 맞아요. 취업도 그렇고 누구는 유엔에서 인턴을 한다는 거지. 음. 누구는 스위스에서 승마 경험을 해본다는 거지. 입학 사정관제에서 공정할까? 선생님 공정할까요? 입학 사정관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네.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도 스펙을 쌓잖아요. 네. 대학 가기 위해서 스펙 쌓는 거니까. 그러니까 난 이런 거 해봤어요. 난 우주 비행 해봤어요.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 아들은 우주비행 해봤을 거 아니야. 그래. 예를 네. 들어서 그렇지. 일론 머스크는. 네. 그러니까 내 말은 과목별로 개인 과외를 받는 사람과 네. 이렇게 어머니가
유치원인데도 데려오지 않는 가정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할 수가 있냐는 거야. 얘가 물론 노력해서 비처럼 될 수 있고 황영진처럼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누구랑 결혼 잘해가지고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이럴 수가 있냐고.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대도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능력주의적 허상 아닌가 센터장님 그런 건. 맞아요. 사실은 능력주의라는 거는 우리한테 필요했었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네. 그 시기가 전후부터 우리 그 경제 산업화 성장기. 시대, 네. 경제 성장기에는 능력주의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반이 아예 없었거든요. 기반이 아예 없다는 건 뭐냐면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때는 기회가 공평하게 누구나 시작 자체가 제로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비교적 공평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먹고 살만 해졌잖아요. 네. 이제 시작점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같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 세대에서 얘기하는 자수성가하신 아버님들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너희 때보다 못 살았고 우리는 더 힘들었는데 해냈는데 너는 왜 못해? 라는 말이 지금 20대 30대한테 안 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분들의 시작점은 제로 베이스에 가까웠지만 이 사람들의 시작점 차이가 벌써 발생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려면 네. 능력주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첨언을 좀 드리면은 1970, 80년대까지는 모두가 가난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은 50만 명, 그러니까 5천만 명 중에서 50만 명만 부자고 4,950만 명 다 가난했다는 느낌. 그런 시대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굳이 그러니까 러프하게 네.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가난했기 때문에 모두가 제로 베이스라서 모두가 평등한 거 시작점이 같을 수 있는데 1990년대 중후반 또는 1990년대 들어서 양극화, 격차, 그러니까 그게 커지면서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뭐 1,000만 명은 잘 살고 1,000만 명은 되게 못 살게 태어나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모두가 경쟁에 뛰어드는 한국 사회적 그런 경쟁을 부추긴 한국 사회인데 이 경쟁이 공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 배경 때문에. 그 뭐냐면은 사실 그것도 있어. 이제 예, 예. 어떤 경기의 흐름도 봐야 되는 게 7, 80년대 고도 성장기예요. 고도 성장기에는 기회가 겁나가 많아요. 기회가 훨씬 지금보다 많아요. 뭔가 내가 좀 비록 좀 부족하게 태어났지만 내 어떤 노력량에 따라서 나름대로 기회를 잡을 확률이 더 크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죽기 살기로 노력까지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렇지. 그 뭐냐면 이제 예, 예. 그런 고도 성장기에 정주영 같은 그런 신화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청춘 시대에서 그 이주명 같은 주명 아니 네. 청춘 시대 그 여자 배우 이름이 뭐지? 유명한 여자 배우. 박은빈? 박은빈 말고 그 엄청 가난하게 알바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춘 시대에. 아, 그 한예리. 한예리. 예. 한예리 같은 그런 사람.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대학 다니면서 알바하면서 알바 6개 하고 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안 살아도 돼.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도 취업되는 게 쉽지 않아. 그렇지. 왜 가난하니까 내가 등록금 내가 벌어야 되면서 맞아요. 취업돼야 되잖아요. 예, 스트레스지. 예. 심지어 진짜 그 친구는 진짜 최악이었던 게 그 자기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었어. 맞아. 그러니까 알바에서 돈 벌면 병원비까지 내가 내야 돼.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야. 집안부터.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얼마 전에 사랑이를 다시 봤거든요. 드라마. 네. 그러니까 유연석 나온 드라마. 네. 그 사랑이에서 그 은행에 있는 청원 경찰 있죠. 걔도 그래. 자기는 영인 줄 아는 영이 아니었대. 마이너스였대. 아버지가 큰 병에 걸리셔가지고 그 병원비까지 대야 되는 거야.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 합격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꿈이 있어. 그거를 준비하면서 창원 경찰 알바를 하는 거예요. 알바 기간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근데 부모님 아픈 것까지 병원비까지 내야 돼. 그래서 청원 경찰도 간두고 경찰 공무원도 다시 다 포기하고 카센터 알바부터 해야 돼. 여러 가지 알바 여러 개 해야 되니까. 그렇지. 당장 공부할 여유가 그러니까 이거는 집안 환경에 따라서 누구는 마이너스라는 거야. 0도 그렇지. 아니야. 맞아요. 근데 누구는 100부터 시작해. 99부터 시작하는 거야. 누구는 태어나면 이재용 아들이야. 그렇죠. 누구는 백종원 아들로 태어나. 그리고 뭐냐면 또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옛날에는 7, 80년대 고도 성장기 때는 그런 게 있어요. 대기업에서 일단 사람을 좀 많이 뽑았거든요. 사람이 필요하니까. 내가 세상 성장하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셀러리맨으로 들어가도 내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잖아. 나는 그럼 임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야. 어디 계열사 사장도 할 수 있고 명박이처럼.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서 내가 진짜 만약에 스펙 좋아서 대기업 들어갔다 쳐도 임원 달기는 진짜 완전히 진짜 그야말로 근데 한대 동호야 이거 사실과 좀 잘해주는 게 이명박 대통령 매우 가난했어. 그러니까 그렇지. 자기 능력으로 거기까지 올라갔어. 그러니까 네. 뭐 그 이후에는 이제 엄청난 비판받은 게 많은데 네. 엄청 가난해가지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한 사람이 네, 이명박. 그러니까 인정하죠. 능력 없어서 막 그러니까 로얄 집안에 태어나서 이런 건 절대 아니라고. 네. 대기업처럼. 네. 지금 그런 얘기를 좀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네. 1960년대 대학생과
1990년대 대학생은 달라요. 예. 무슨 얘기냐면 대학을 나오면 대기업에서 모셔가던 시절하고 네. 대학을 나와도 입사 전쟁을 해서 뚫어야 되는 시절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고등학교만 제대로 나와서 성적이 좋으면 은행에서 뽑아놨다고요. 네. 근데 지금은 대학원을 나와도 은행이 떨어져요. 네. 그거보다 더 못한 데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학력이 인플레이션 되면서 완전히 인플레했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바늘구멍이 점점 더 좁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그런 거예요. 이 얘기할 때 제가 근데 이 얘기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인국공사태가 능력주의 얘기를 확 다루는 거예요. 인천공항국제공항. 그러니까 이준석과 인국공사태를 가지고 인천국제공항 맞아요. 정규직 전환 이슈가 이거거든요. 네. 딱 이건데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보적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해. 능력주의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위에 서가지고 딱 밖에 빠져가지고 야 능력주의 문제거든? 이준석 문제거든? 이러면서 그 취업준비생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지.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내가 풀어서 살짝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 20, 30대 플레이어에 있는 사람들 있죠. 취업을 해야 네.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그러니까 입사 시험, 그러니까 채용 시험 자체가 누구는 백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자체가 공정하지 않을 수 그렇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능력주의적인 비판하는 건 3단계고 예. 2단계도 아직 클리어가 안 되는데 무슨 3단계 얘기를 하고 있냐. 그렇죠. 맞다. 가정환경에 따라서 애초에 스타트 라인 자체가 그러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는 3단계 진보적인 진보층들만 얘기하고 사회가 하는 정의당 새끼들이랑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당장 그렇죠. 아니 대학도 별로 안 좋은데 나와가지고 기간제로 취업한 사람이 정규직 전환되면 나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2단계부터가 안 됐다고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이게 뭐 패미하고도 연결되고 공정사태하고도 연결되고 예. 왜 20대가 보수화되느냐 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나는 어른들이 얘기하는 그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을 기억을 못해요. 예, 예. 내가 아는 한에서는 나는 기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네. 근데 기회를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예. 화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가부장제 혜택을 누려보지도 않은 20, 30대가 네. 갑자기 여성 평등 하면서 남성이 뭐 무슨 차별의 뭐 원흉처럼 막 그렇게 몰아가니까 과잉 화난 게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그렇죠. 페미들이랑 그게 안티페미 핵심이야. 그러니까 그 안티페미랑 그 싸웠잖아요. 핵심이에요. 안티페미랑 네. 싸웠잖아요, 우리 열심히. 네. 나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안티페미 게 싸웠는데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 예. 예. 안티페미 핵심이 그거지. 그러니까. 반대로 물론 여성 중에서 안티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 가부장제적 전통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잖아. 지금도 그렇지. 있긴 있는데 그렇죠. 그 가부장제적 전통에 따른 피해 플러스 그 2030 그 불공정 피해까지 다 받고 있는 수도 있는 거거든. 여성 상위 시대는 아닌 거지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게 압축적 경제 성장의 폐해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증조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쯤 돼야 그 성장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네. 우리 아버지 세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룩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바로 얘기가 되고 바로 눈에 보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세대 갈등도 세지고 동세대 간 남녀 갈등도 세지고 그러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오늘 불편한 능력주의는 이렇게 풍부하게 여기까지 다루면 예. 좋을 것 같고 제가 꼭 언급해 드리고 싶었던 거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그것만 얘기하니까 능력주의 비판하고 끝. 야 그 문제 많다 끝. 난 정의당이야 끝. 이게 아니라 단순히 그 청년들을 몰상식한 사람처럼 뭐 했던 그것도 싫었어 그건 난 사실.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그건 안 돼요. 걔들이 억울하다고 충분히 보는. 아니죠. 맞아요. 억울하죠. 반대로 또 이준석 같은 정치인들은 그걸 또 이용해서 아니 또 나는 이건 근데 그렇죠. 나는 예. 그것도 웃겨. 능력주의 비판할 거면은 자기 서울대 갔다 왜 자랑을 하지 마. 왜 자랑 이건? 그렇죠. 능력주의 비판도 서울대 갔다 오고 자랑한 건 이건 완전 모순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동의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 사회학적으로 관심 많고 그런 진보적인 사람들이 페이스북에다가 서울대 뭐 경제학과 졸업 다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지부터가 능력주의 존나 그러니까 또 뛰어나고 똑똑하니까 뭐 명문대 가고 막 그러잖아. 누가 그래야지. 근데 그런 사람들 학문하는 것도 나 이게 싫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능력주의 비판하면 되게 있어 보이겠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사람들한테 생각이 깊은 건 사실인데 네. 나는 조대 같은 그런 학고 나온 사람도 전남대 나온 사람도 배제대 나온 사람도 고졸도 사회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회가 좋다. 그렇죠. 왜 서울대 연세대 고려 나온 새끼들만 막 그런 멋있는 말하고 뭔지 알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예. 하고 그래야 되는 명문대 나온 사람은 그것도 난 좀 네 말이 맞아. 음. 근데 그걸 나는 서울대 나온 사람 민주주의 비판해 멋있게 이건 아니야. 그 사람들 그렇게 뭐 한가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공부를 한 사람들 그런 똑똑한 말 하긴 해요. 사실 그 사실이거든 내가 봤을 때. 그렇지. 그잖아요. 예. 예. 센터장님 뭐 둘 중 하나한테 뭐 그런 거 똑똑한 아니죠? 현명한 말도 하지만 예. 반대로 이제 그런 자기 서울대 나왔다는 그 우월급에 도취돼가지고 이상한 말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조국같이 위선적인 사람도 그렇죠. 있지.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도 많고 이제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네네. 그 부분에 대한 그
개인의 어떤 능력치는 결국은 본인이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센터장님이랑 이제 대전 유튜브 촬영 오늘 처음으로 해봤는데 박성준 대위는 이제 매달 하고요. 그 다음에 4인 유튜브 체제는 이제 우리가 여건이 되면 뭐 공솔 기자 포함해서 게스트를 우리가 섭외하게 되면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